오늘은 지수법칙 나가겠습니다. 요거 촬영하는 것은 문제풀이는 생략하고 이론만 하는 거여서 굉장히 심플하게 올라갑니다. 이 내용을 듣고 문제를 풀어보셔야 더 감각이 올 거예요. 지수법칙.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거듭제곱꼴로 나타난 건데 a를 n번 곱한 거랑 a를 n번 곱한 거를 곱하면은 a의 n 플러스 n제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를 한 번 곱한 거랑 2를 두 번 곱한 거를 나열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말하는 거예요. 2를 한 번 곱한 게 얘고 2를 두 번 곱한 게 얘를 말하죠. 이건 2를 세 번 곱한 거잖아. 근데 이 3이라는 지수가 1 더하기 2하고 같다 이거죠. 그 다음에 a의 m제곱을 n제곱하면은 a의 m 곱하기 n제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을 제곱을 하면 얘가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한 번 더한 거잖아요.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세제곱짜리가 얘고 2의 세제곱짜리를 두 번 곱하라니까 괄호를 두 번 곱한 게 되는 겁니다. 얘가 요 안에 거고 요 안에 거를 두 번 곱한 거죠. 괄호 풀어. 괄호 풀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고 이거를 지수, 거듭제곱꼴로 나타내. 그러면은 우측 상단에다 조그만 숫자로 쓰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곱했으니까 2의 6승이 되는 건데 이 6제곱이라는 게 2의 3 곱하기 2의 결과하고 똑같아졌다 이거죠. 그 다음에 a의 m제곱을 a의 n제곱으로 나눠줘. 그러면 a의 m-n제곱이라고 보시면 돼요. 3의 3제곱을 3의 2제곱으로 나눠보면 앞으로 조심하세요. 나누기만 나오면은 역수의 곱으로 바꿔줘요. 3 곱하기 3 곱하기 3, 3을 3번 곱한 거를 역수가 이거 바꿔버리면 되죠. 3 곱하기 3 곱하기 한 걸로 곱해줘. 나누기만 나오면 역수의 곱으로 해주세요. 나누기만 나오면 역수의 곱으로. 얘는 3, 3 약분되지. 3, 3, 3, 3 약분되고 3 하나 남았네.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3의 3-2에 있던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a 곱하기 b 한 것을 m제곱하면은 이거 각각 들어가. 요리 각각 들어가요. a의 m제곱, b의 m제곱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2 곱하기 3을 제곱한 거는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이잖아요. 얘 괄호 풀어주면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이고 곱셈의 교환법칙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곱셈의 교환법칙 재배열할 수가 있고 이거를 거듭제곱꼴로 나타내주면 2를 두 번 곱한 거 3을 두 번 곱한 게 됐죠. 2 곱하기 3의 제곱은 각각 들어간 거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꼴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지수법칙입니다. 0점을 초지? 잘했어. 그 다음에
참고 삼아서 하나를 더 얘기하고 가면 0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0제곱은 1이라고 보면 돼. 예를 들어서 A의 M제곱 나누기 A의 M제곱 하잖아. 그럼 이게 A의 M-M이란 말이에요. A의 0제곱이 되는데 이걸 1이라고 보면 돼. 1. 왜냐면 나누기만 나오면 역수의 곱으로 가면 된다 그랬어. 역수의 곱으라면 이 약분되잖아요. 1이 됩니다. A의 0제곱은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참고 삼아서 알아두세요. 지수 법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후딱 넘어가서 이 지수 법칙이 응용되는 것이 그 식의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지수 법칙을 활용해서 식의 곱셈과 나눗셈을 연습할 거예요. 얘를 5번부터 7번이라고 할게요. 8번 단항식의 곱셈. 단이라는 게 한문인데 혼자 있다는 거고, 항이라는 게 식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성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단위로 잘라지는 걸 항이라고 보면 돼요. 문자와 숫자의 곱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단항식 곱셈을 할 때 3의 a제곱 b 더하기 5의 c의 3제곱 d의 5제곱이라고 하면 이런 걸 c라고 하고, 식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항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분하는 것을 각각의 항이라 그래요. 얘는 지금 두 개의 항이 있는 거야. 3a제곱 b의 항이랑 5c 3제곱 d 5제곱의 항이 있는 거죠. 이건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야. 항이 두 개 이상 있으면 다항식이에요. 단항식은 항이 하나짜리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단항식 곱셈할 때에는 이렇게 가면 돼. 단항식의 곱셈은 개수는 개수끼리 곱하고요. 개수가 뭐냐면은 항이 문자와 숫자의 곱셈으로 이루어진 걸 항이라고 했는데, 덧셈과 뺄셈으로 나눠져 있는 거. 이 문자, 숫자 중에서 숫자 부분을 개수라고 합니다. 개수는 개수끼리 곱하고, 문자, 여기 A, B, C, D 있죠? 이걸 문자라 그래요.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3a 제곱 b 곱하기 2ab 세제곱. 이게 단항식이고 이게 단항식이야. 그래서 단항식과 단항식의 곱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요건 다항식이라고 하고, 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도 없고 문자와 숫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거를 단항식이라. 단항식과 단항식의 곱셈. 얘는 3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2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b 곱하기 b, 이걸 말하고, 곱셈의 교환 법칙.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b 곱하기 b 곱하기 b, 이렇게 재별할 수가 있어요. 이게 곱셈의 교환 법칙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숫자는 숫자끼리, 개수가 숫자라고 보면 돼요. 숫자는 숫자끼리. 그 다음 문자는 같은 문자끼리 결합을 해. 묶어줘, 다시. 다시 이렇게 묶어줘. 그러면 3, 2, 6. A 3번 곱한 게 간단하게 표시하면 이렇게 지수를 표시할 수 있죠. B 4번 곱하면 단순하게 표현하면 B 지수를 표현할 수 있고. 결론이 이렇게 됐는데, 얘를 쉽게 어떻게 곱하냐면 문자끼리 곱해. 이게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문자끼리 곱해. 개수끼리 곱해. 그 다음에 같은 문자끼리 곱해. a제곱에 a1. 아무것도 안 써있는 게 1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문자끼리 또 곱해. b의 1에 b의 세제곱. 곱하기 기호는 이렇게 생략하기도 합니다. 곱하기 기호는 생략하기도 해요. 3, 2, 6. 그 다음에 지수법칙 했잖아요. 곱하기는 더하면 되는 거예요. 2 더하기 1에서 3. 1 더하기 3에서 4. 장난 아니죠? 다낭식의 곱셈. 다낭식의 나눗셈. 나눗셈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나눗셈만 나오면은 역수의 곱으로 바꿔주세요. 그게 무조건 쉽습니다. 나누기는 역수의 곱으로 해주세요. 예를 들면 35a의 세제곱 b의 제곱을 7ab로 나눈다. 나누기만 나오면 역수의 곱으로 바꿔줘 버려요. 헷갈리거든. 35에 a 세제곱 b의 제곱을 곱하기 역수 7ab분의 1. 역수라는 게 얘랑 역수를 곱하면 1이 나오면 돼. 얘랑 역수를 곱하면 1이 나오면 돼. 분자 분모를 바꿔버리면 역수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약분하면 되는 거지.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해주면 돼요. 개수는 개수끼리. 35에다가 7분의 1. 개수는 개수끼리 곱해. 이거 다 교환 법칙 들어가는 거거든. 그 다음에 같은 문자끼리. a 세제곱에다가 a분의 1 곱해. 그 다음에 b제곱에다가 b분의 1 곱해. 장난 아니죠? 7, 5, 35 a제곱 b 됐다. 나눗셈. 물론 지수법칙에 이걸 써도 됩니다.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면 a의 m-n 이걸 써도 돼요. a의 3제곱 나누기 a면 a의 3-1에서 a의 2제곱 이게 나오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역수의 곱으로 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걸 아예 안 쓸 건 아니야. 문제에 따라서는 이걸 써야지만 쉽게 더 풀리는 문제도 있어요. 대체적으로는 나누기는 저렇게 하다가 헷갈릴 수 있어서 역수의 곱을 먼저 접근을 해주세요. 다낭식의 나눗셈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낭식의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계산. 짬뽕 돼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a 제곱에 6a 3제곱에 마이너스 4a 4제곱. 곱하기도 있고 나누기도 있고 다 같이 있다는 거. 짬뽕을 했다는 거. 짬뽕을 했다는 게 혼합계산을 보면 됩니다. 똑같아. 개수는 개수끼리 하고 문자는 문자끼리 하면 되는데 나누기는 이 지수법칙을 배웠지만 지수법칙 쓰기보다는 역수의 곱으로 하는 게 실수를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수의 곱을 대체적으로 추천을 해요. 지수법칙을 배우긴 했지만. 예, 계산해 볼게요. 이거부터 바꿔줘. 이거 헷갈리니까. 마이너스 2a의 제곱에 6a의 세제곱에 곱하기 역수 만들어줘요. 마이너스 4a 4제곱분의 1. 나누기는 역수의 곱으로 바꿔놨어요. 그 다음에 정리 좀 해줄게요. 요거 지수법칙으로 괄호 들어갈 거예요. 지수법칙 할 때 요거 쓰는 거야.
a 곱하기 b의 m제곱이면 각각 들어가는 거야. a의 m제곱, b의 m제곱. 각각 들어가. 요즘 마이너스 2와 a가 있잖아요. 각각 들어가. 마이너스 2의 제곱에 a의 제곱 각각 들어가. 6a 3제곱 마이너스 4a 4제곱분의 1 괄호 풀었어요. 그 다음에 숫자는 숫자끼리 여기 4, 여기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2를 2번 곱하면 플러스 4가 됩니다. 마이너스 2를 2번 곱하면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4 곱하기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이네. 마이너스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a제곱 6도 있잖아. 6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개수끼리 그 다음 문자끼리 a제곱 곱하기 a3제곱 곱하기 a4제곱분의 1 정리하면 마이너스 6에 약분됐습니다. 4, 4 약분됐어요. 마이너스 갖다 버리는 순간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a제곱 곱하기 a3제곱 a5제곱 거기다가 a4제곱 나누면 a 하나 넣으면 돼. 장난 아니죠? 얘도 마찬가지야. 지수법칙 이거 쓰는 것보다는 역수에 고구를 해서 약분하는 게 이거 4개 있으니까 여기 4개를 빼요. 약분하는 게 훨씬 더 실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혼합 계산이었습니다. 오늘 지수법칙과 그 지수법칙을 활용한 단항식의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이 이론을 배경으로 문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뵙겠습니다.